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만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활용은 식만 잘 세우면 된다. 그죠? 그 말이 쉽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한 두 가지 유형만 같이 하면서 푸는 거 연습해 보고요. 혹시, 나 이 활용 부분 좀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간단히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요. 알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가간법, 대입법, 이런 거 배웠고, 또 A는 B는 C꼴 형태의 2차 연립방정식도 풀어봤고, 또 뭐도 해봤더라? 특수한 경우도 구해봤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활용 문제 갑니다. 자, 활용 문제 어떻게 구하라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x, y를 누구로 잡을 것이냐? 미지수를 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구하려고 하는 것을 x, y로 많이 둬요. 그죠? 그렇지 않은 문제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연립방정식은 웬만해서는 다 구하려고 하는 걸 미지수 x, y로 잡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 문제의 뜻에 따라서 부등식, 어머, 이게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세우시고요. 그죠? 그래서 예부한 연립방정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운 연립방정식을 푼다. 보이 선생님이 부등식에서 복부 태워다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것 같아요. Sorry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좀 쉬운 유형을 가져왔어요. 어느 문구점에서 한 개에 500원인 지우개와 한 개에 700원인 연필을 합하여 14개를 사고 800원을 지불하였다. 다음에 답하시오.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건, 합해서 14개. 요거 한 개 조건 있고요. 또 8,000원을 지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개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를 XY로 잡아야 하느냐? 문제 요 밑에 게 안 나와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가격은 이미 한 개에 얼마 나와 있으니까 총 몇 개씩 샀느냐를 XY로 두겠죠. 그래서 1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우개를 X개, 연필을 Y개 샀다고 할 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했어요. 얘는 좀 쉽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합해서 14개 개수에 대한 식이다. X 더하기 Y는 14다. 그 다음 8,000원을 지불했다. 지우개 한 개 500원짜리 X개. 다음 700원짜리 Y개. 이렇게 되니까 500X 더하기 700Y는 8,00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연립방정식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500을 곱하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양배를 100으로 나눠버리고 간단하게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14랑 5x 플러스 7y는 80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5를 곱해볼까요? 그럼 5x 더하기 5y는 저기 5 곱하면 70인가요? 자 그래서 뺀다. 그럼 2y는 10, y는 얼마? 5가 되는 거고요. x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x는 9가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우개는 몇 개? 지우개가 X개였으니까 지우개가 9개, 연필은 몇 개? 5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운 유형에 속해요. 합해서 몇 개, 가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식을 좀 잘 못 세우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면 그런 거예요. 두 자리 자연수예요. 두 자리 자연수. 근데 각 자리 숫자 합이 만약에 예를 들어 12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가 원래 수의 2배보다 아이고 2배보다 갑자기 만들라카이 머리 굴린다고 지금 바빠요. 2배보다 얼마가 더 크다고 해야 되지? 15가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자, 이랬을 때 원래 수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면 자리가 두 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XY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너무 어려워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란 얘기는 여기가 XY라고 해서 얘가 X 곱하기 Y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해보지? 2하고 5다, 25다. 그럼 얘는 각 자리의 숫자는 2하고 5고요. 이 10의 자리 수는 20이에요. 수라고 하면 얘가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면 적으면 되고요. 숫자라고 하면 이때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숫자 하나하나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 합이 10이란 얘기는 여기가 10의 자리가 x고 y 1의 자리가 y면 얘는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꿨다는 얘기는 xy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럼 바꾼 수는 y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x인데 그럼 바꾼 수를 yx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곱하기란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다.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10y 더하기 x. 맞아요? 이해돼요? 자, 10의 자리가 예를 들어 5고 1의 자리가 2면 얘는 50 더하기 2란 말이야. 그렇게 나타내란 얘기예요. 바꾼 수가 원래 수는 뭐야? 10x 더하기 y인데 요거의 2배보다 15가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구하는 건 생략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 여러가지 활용 문제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거속시 문제. 그 다음 소금물 농도 문제는요 조금 난이도 있게 해서 나와요. 근데 요즘에 추세가 좀 학교 시험도 그렇고 좀 쉽게 내는 추세라서 농도는 좀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 그래도 일단 거속시랑 농도는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만 내가 설명하고 갈게요. 거속시 문제는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거 우리 부등식 할 때 했죠. 네, 거속시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무당벌레 등급질 딱 그려가지고 거, 속, 시 적은 다음에 거리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라. 이렇게 가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속력 구하고 싶으면 요거 가리면 시간분의 거리다. 맞죠? 요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럼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지우면 속력분의 거리다. 요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소금물은요, 얘는 농도는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에다가 곱하기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데, 소금물의 농도는요, 어떻게 구하느냐면, 소금물의 농도의 기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얘는 소금물이 100g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라고 묻는 게, 이게 기본적인 농도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5%다 이런 얘기는 뭐야? 소금물이 100g 있으면 그 중에 5g이 소금이다. 이 얘기가 소금물의 농도가 5%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농도의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요, 전체를 얼마로 둔 거야? 전체가 100일 때의 소금이 5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금물이 5%다라는 거에서 비율이 바로 나와요. 100분의 5가 바로 비율이 되는 거야. 여기서 소금의 양 구하는 요식에서 보면 100분의 농도 이게 바로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여기다가 곱하기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전체 소금의 양을 곱하면 되고요. 반대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려면 자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게 바로 비율이에요. 그죠? 전체 소금물 얼마? 500g에서 중에 소금이 얼마만큼 녹아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거든. 거기에다가 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을 전체를 뭘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랬으니까 전체를 100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일단 속력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언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요 두 개 차이가 있다. 그 다음 그렇게 걸어서 전체 6km를 걷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일단 3시간이 걸렸다. 전체 6km다. 자 일단 나와 있는 힌트들 다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 나와 있는 힌트들 다 써먹어야 돼요. 이거 안 써먹은 거 있으면 분명 문제가 조금 뭘 잘못 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때 4km, 전체 6km. 그 다음 총 3시간. 요까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요, 보통 보면은 속력이 나와 있어. 우리 거속시였잖아.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나와야 되냐. 거리와 속력하고 시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속력이 나와 있어. 그럼 그걸 XY로 잡을 필요가 없어. 지워. 그 다음에 총 3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 전체가 6km다. 그럼 누구를 거리를 X로 잡아야 되느냐, 시간을 X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문제는요, 보통 거리를 X로 많이 잡아요. 알겠죠? 그러면 거리를 X라고 잡을 건데, 문제는요, 걸어가는 것도 두 가지 형태였어요.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때에 따라서 거리도 X, Y 두 개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라 할 때 다음 표로 완성하시오. 그럼 자, 거리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올 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X, 내려올 때 Y. 다음 올라갈 때의 속력은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총 시간이 3시간. 이거 어떻게 거속시에서 자 거속시 시간이 지금 3km다라고 쓰니까 시간에 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시간을 가리면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4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속력 x 시속 2km 시속 4km는 여기 다 썼어요. 근데 뭘 안 썼어? 전체 6km다 3시간이다 요거 두 개를 다 안 썼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전체 6km를 걸었다는 얘기는 올 때 갈 때 합친 게 6km다. x 플러스 y가 6km다. 됐습니까? 그 다음 총 3시간이 걸렸다 해서 그 시간 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이니까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한 게 3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적을 때 중요한 거는요. 요 속력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시속이면 시간에 따른 거니까 시간 똑같죠. 그럼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시속인데 여기가 분으로 나왔다. 그럼 걔를 다시 시간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항상 단위를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여기 양변에 뭐 곱할까요? 밑에 식에 2를 곱하면 되겠네. 아니 4를 곱하자 우리. 그럼 4x 플러스 4x가 왜 나오냐. 4를 곱하면 얘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나오고요. x 플러스 y는 6이었으니까 두 식을 빼면 x는 6 y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0이 나오네요.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쌤이 지은 문제라서 이게 좀 답이 말이 이상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갈 때는 6km를 갔는데 내려올 때는 0km래. 안 내려온 게 돼버리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쌤이 만든 문제거든. 쌤이 문제 만들면서 좀 계산 쉽게 하려고 조금 2, 4 이거 2배 해주고 하면 좀 4배 해주고 하면 좀 쉬워 보여서 문제를 만들었더니 아이고 이게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를 쌤이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올라간 거리는 6km고 내려온 거리는 없대요. 안 내려왔어요 얘.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쏘리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너희들이 어렵다 하는 게 거속시 문제라서 거속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냈는데 혹시나 진짜 공부하다가 이 유형은 너무 어려워서 난 진짜 못하겠다 이런 거 나오면 언제든지 댓글 다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문제 그 수업 꼭 올려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나도 또 알아서 같이 해줄 겁니다. 알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꼭 집에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